안녕하세요. 수원시 약사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약물 안전 사용 교육.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맡게 된 수원시 약사회 박현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올바른 약국 병의원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거나 처방전을 받으실 때 약국에 오셔서 일반 약을 구입하시거나 약을 주사하실 때 지켜주셔야 할 사항들이 있으세요. 의사나 약사에게 반드시 다음의 사항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는 올바른 처방과 어르신들에게 맞는 안전한 약물 선택을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지켜주셔야 할 사항들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안전한 약물 사용 3단계. 첫 번째, 알려주세요. 두 번째, 물어보세요. 세 번째, 확인하세요. 우선 저와 함께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 병의원에 방문 시 본인의 질환과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는 중복 복용을 막고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경험했던 약의 부작용이나 본인이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는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약을 적절히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불편하신 증상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알려주시면 혹시라도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병원으로 안내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행사 여부가 있다면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위험한 작업 또는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졸음이나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약은 신중히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좋아졌을 때 용량을 줄이거나 의미로 약 복용을 중단해도 되는 약인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물어보세요입니다. 나의 증상에 맞는 약인지 효능 효과를 물어보세요. 용법, 용량, 복용 시간 등을 물어보세요. 약과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특이한 보관 방법이나 주의사항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는 미리 의사와 약사가 환자분께 알려드리겠지만 혹시나 이해가 가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확인하세요입니다. 알려주신 것과 물어보신 것 중에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확인해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어머님께서 관절약을 드시고 계세요. 통증이 심하셔서 진통소염제 성분의 관절약을 드시고 계신데 이 어머님께서는 평상시에 감기 기운이 있으실 때마다 판피린을 드세요. 이 판피린을 드시는데 머리가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또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구입해서 드셨어요. 어떻게 드셨을까요? 한두 번 드셨을 때는 문제가 없으셨지만 계속 이렇게 세 가지 약을 드시다 보니까 속이 쓰리신 거예요. 만약에 이 어머님께서 약국에 나오셨을 때 이런 약을 드신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다면 아니면 타이레놀을 구입하실 때 판피린을 먹었다고 말씀만 미리 해주셨다면 이렇게 같이 드시는 일은 없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을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드시고 있는 약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약을 조제 받으셨을 때 가급적이면 받으셨던 약봉투에 보관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약봉투에 알아보실 수 있는 멘트, 위장약, 진통제, 어디가 아플 때 드셨던 약 정도는 메모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처방전을 같이 받으셨다면 처방전도 같이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어르신들께서 매일매일 드셔야 하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들은 거의 대부분 전문의약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전문의약품이라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환자의 증상에 맞게 안전하게 처방하는 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바스크라는 혈압약 많이 아시죠? 이런 약들을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전문의약품이라고 써 있어요. 이런 약들은 꼭 병원에 가셔서 처방을 받은 후에 약국에 오셔서 조제를 하셔야 하고요. 감기 기운에 드시는 화이트벤, 무릎 아프실 때 붙이시는 파스, 또 이렇게 물약으로 된 감기약들, 이런 약들은 일반 의약품이라고 해서 약국에 오셔서 약사와 상담 후 아니면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제품을 직접 말씀하셔서 바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반 의약품 광고를 TV나 라디오에서 대중 광고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그 특성상 짧은 시간 안에 장점만을 이야기하게 되죠. 일반 의약품 광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장점만을 이야기하게 되죠. 하지만 의약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약을 구입하러 약국에 오셨을 때 당연히 TV에서 봤던 제품, 알고 계셨던, 들어보셨던 제품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더 좋아 보이시겠지만 구입하시기 전에 본인의 증상에 맞는 약인지 먼저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고, 약들에는 이 케이스에 다 표시 성분과 적응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약인지 확인 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가다 지인분들께서 어디에 좋다더라 이런 약들을 추천하셔서 그 약을 사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어르신의 증상을 들어보면 전혀 다른, 효과가 전혀 반대인 그런 약들을 구입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약은 꼭 본인의 증상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단골 약국이 있으신가요? 하나의 약국을 정해서 가시는 것은 굉장히 좋으세요. 우리 어르신들 아마 다니시는 병원들이 한 3군데에서 4군데, 많게는 한 5군데 이상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본인의 단골 약국 다 있으시죠, 거의. 속으로 나는 당연히 있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직 못 정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어요. 집에서 가까우면 더 좋겠지만 우선은 어르신들이 본인이 드셔야 되는 약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가 가는 약국을 정하셔서 그 약국에서 드시는 약들을 다 조제를 하시게 되면은 그 약국의 약사님은 우리 어르신들의 약을 조제를 하면서 병력과 양력을 자연스럽게 기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약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건강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으실 때 드시는 약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훨씬 더 상담이 용이하실 수 있고 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원시 약사회 박현정 약사였습니다. 올바른 약 사용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100세를 기원합니다.